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빠요. 딸아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이명숙입니다. 결혼한 지 32년 두 아이를 키우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엄마의 아주 평범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죠. 큰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5일은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족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드디어 제 시간이 생긴 거죠.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보고 싶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려줄 밥상이 없고 빨래감도 없고 청소할 곳도 별로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단톡방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보냈습니다. 날씨 좋으면 날씨 사진도 찍어 보냈고 꽃이 예쁘게 피면 그것도 찍어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딸, 점심은 뭐 먹니? 아들아, 감기 조심해라. 요즘 일교차 크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하루에 10통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 회의 중이에요. 알았어요, 엄마. 응, 나중에 봐요. 짧았지만 답장이라도 왔죠. 그런데 점점 답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10통을 보내면 한두 통 정도만 답이 왔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이응 이런 식이었죠. 저는 혹시나 싶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갖다 줄까? 아들아, 반찬 떨어지지 않았니? 여보, 주말에 뭐 먹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한테서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바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휴대폰을 못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딸한테 연락하는 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톡방에 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보내지 않았죠.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아무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한테 연락 안 하니? 응, 바쁜가 봐.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이었죠. 거기서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이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남편은 주말에만 보고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카톡 보내면 답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명절에만 연락해요. 뭐 잘못했나 싶어서 속상하더라고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선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1살이셨죠. 언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바쁜 거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 안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주 연락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카톡방 만들어요. 거기서 수다 떨어요. 그렇게 우리 5명은 화요 요가 언니들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그냥 수업 잘 들었어요. 다음 주에 봐요. 이런 얘기만 했죠.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남편이 집에 왔는데 빨래를 안 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설거지를 싱크대에 쌓아만 놓아요. 우리 애가 명절에 못 온대요. 여행 간대요. 하나씩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그 단톡방은 제 휴대폰에서 가장 활발한 방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들이 보낸 메시지가 20개씩 쌓여 있었어요.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다. 점심 뭐 먹을래? 제가 가족들한테 보내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답을 해줬어요. 잘 잤어요. 진짜 좋네요. 산책 가야겠어요. 저는 김치찌개 끓여 먹을래요. 언니는? 답이 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언니들 메시지에 답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산책 갈래요. 같이 갈까요? 저는 된장찌개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너 바쁘다며. 귀찮다며. 그때는 좀 예민했어요. 근데 요즘 엄마 카톡이 너무 없으니까. 걱정돼서요. 딸아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애들도 걱정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이에요? 다행이다. 딸아이가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가끔은 연락해주세요. 너무 안 하시니까 이상해요. 알았어. 엄마가 너무 자주 해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라. 엄마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네요. 히읗히읗 맛있게 드세요. 딸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친구들 생기신 거예요? 좋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남편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다. 잘 다녀와. 모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바빠지니까 오히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언니들과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선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넘쳐. 다른 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뭘? 애들한테 매달리는 거요.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요. 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멋진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 저도 아직 연습 중이에요. 그런데 언니들이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선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우리끼리 의지하면 되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가 외에도 탁구 수업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도 많이 늘었어요. 문화센터 언니들, 탁구 치는 언니들, 독서 모임 언니들. 제 휴대폰은 이제 하루 종일 울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보낸 메시지만 쌓였는데 이제는 받는 메시지가 더 많아요. 가족 단톡방에는 하루에 한두 번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지내니? 건강 조심해. 짧고 간단하게요. 그러면 애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네, 엄마도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제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편하게 연락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쁘세요? 응. 오늘도 오후에 탁구 치러 가야 해. 헐, 대박. 우리 엄마 완전 핫해졌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저한테만 연락하셨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알아.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이해해요. 외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너희 걱정 안 하는 엄마가 어딨니? 걱정은 하셔도 되는데 집착은 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른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내로만 살았고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 이름은 이명숙인데 사람들은 저를 엄마,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이명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요가 수업에서는 명숙 씨라고 불러요. 탁구장에서는 명숙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제 이명숙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명숙이요. 물론 여전히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어제 선희 언니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들, 다음 달에 제주도 갈래요? 2박 3일로.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들한테 허락받아야죠. 누군가 물었고 선희 언니가 답했습니다. 허락은 무슨? 통보하는 거지. 우리도 쉴 권리 있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간다. 2박 3일. 미리 알려줄게. 남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누구랑? 친구들이랑. 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재밌게 놀다 와. 생각보다 쉽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딸한테도 알렸습니다. 딸아, 엄마 다음 달에 제주도 간다. 진짜요?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들한테도 알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여행 간다. 2박 3일. 오엄마 완전 바쁘시네. 잘 다녀오세요.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새로 샀고 옷도 몇 벌 샀어요. 언니들과 단톡방에서는 매일 여행 계획을 짭니다. 첫날은 성산 일출봉 가요. 둘째 날은 올레길 걷자. 맛집도 찾아봤어요. 여기 흑돼지 맛집이래요. 하루에 메시지가 100개씩 쌓입니다. 모두 여행 이야기예요. 가족 단톡방은 조용합니다. 저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딸이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계속 가족들한테 매달렸을 거예요. 답 없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외로움을 달랬겠죠. 하지만 그 메시지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가족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저도 제 친구가 필요하고 제 취미가 필요하고 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지금 제 카카오톡에는 15개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 14개는 모두 제 것입니다. 제 친구들, 제 취미 모임, 제 관심사.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휴대폰만 열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명수가 잘 잤어? 오늘 탁구 치러 가지? 점심 먹고 커피 마실래?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잤어. 탁구 칠게. 커피도 마시자.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라. 엄마는 친구들이랑 바쁘게 보낼게.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채우는 거라는 걸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없어서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에게만 매달리고 계신가요? 답 없는 카톡방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문화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동네 모임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단톡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58배 시작한 제 새로운 인생.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